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이론하고 다음 주에 문제풀이 해가지고 올해 시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업 전에 매주 얘기했지만 일단 시험장 가게 되면 항상 이 생각이 돼요. 시험장 가게 되면 공법 문제는 기본이 10문제입니다. 10문제는 절대 배운 적 없다 이 생각해야 돼요. 이 얘기를 많이 해도 시험장 가서 안 배운 문제 나오게 되면 당황 되게 많이 합니다. 당황스러워요. 배운 적이 없는데 눈앞이 캄캄해요. 항상 이 생각이 아닙니다. 10문제는 무조건 모르는데 이 생각하고 출발하면 좀 더 나았습니다. 그 생각 해줘야 되고요. 오늘 하는 이론 내용들은 우리 공법 전체 중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합니다. 그래도 좀 출제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 위주로 많이 줄였어요. 줄였어도 분량이 많아. 근데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제일 먼저 나온 게 1번이 도시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 끝나면 뒤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문제를 수록했으니까 문제는 뒤에 답 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푸시고 문제는 스스로 푸시고 문제까지 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문제는 스스로 푸시기 바랍니다. 풀고 혹시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은 제 핸드폰 번호가 항상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질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25페이지에 3번이 이상하다 이렇게 질문하면 제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질문할 때는 지금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카페도 그런 질문이 올라왔던데 25페이지 문제 4번에 3번 해설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가장 항상 질문할 때는 사진입니다. 요즘 원칙 사진 기능 이거 사진 촬영해 가지고 그냥 제 전화번호 보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즉석 답합니다. 즉석. 항상 사진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 즉시 답하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수들 마찬가지입니다. 찍어서 보내주면 보는 순간 바로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페이지 뭐 그러면 한참 걸립니다. 이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로 답답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먼저 1번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작년에 광역이 났으니까 올해는 기본계획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겟을 기본계획 봤고요. 1번 기본계획 의미 성격인데 기본계획이란 하나의 도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그 포인트 3개거든요. 첫 번째가 장기계획이고 두 번째 종합계획이고 세 번째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됩니다. 장기, 종합,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 3번 보게 되면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정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정도 이런 질문 들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또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비구속적 계획하고 이거를 혼동을 많이 해요. 비구속적 이 말하고 비법정 이 말하고 비구속적 계획이 비법정 계획입니까? 이거 구분을 갖다 잘못하는데 비구속적은 한마디로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 비법정 그러면 비법정은 법에 정해지지 않느냐. 한마디로 비법정 그러면 쉽게 말해서 법에 정해지지 않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법에 없는 얘기요. 이게 같은 뜻입니까? 전혀 다른 말인데 문제는 이 B라는 글자 때문에 자꾸 혼동하는데 혼동할 성질이 아니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국민들이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 이 얘기고 비법정 계획이면 법에 정해지지 않는 계획이다. 법에 없는 계획. 비법정 그러면 법에 없는 계획인데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법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99.9%는 전부 다 뭡니까? 법정된 내용입니다. 법에 있는 거 설명했지 법에 없는 거 설명 안 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는 모든 계획은 뭡니까? 모든 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 법에 정해진 계획. 근데 이런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났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이냐 비법정 계획이냐.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상식으로. 무조건 상식으로 해야 문제가 풀려요. 너무 이걸 갖다 이 뜻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비법정, 법에 없는, 법정, 법에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좀 안 헷갈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의 포인트는 장기계획이고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고 비구속적해 국민들이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으면 우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줘야 행정처분이 하거든요. 행정처분이 돼야만 행정쟁성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행정처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으니까. 따라서 행정쟁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역도시계획도 똑같다 이 뜻이고요. 2번 광역도시계획 관계. 이 도시기본계획 시험 문제 나오면 2번 지문이 시험에서는 가장 잘 나와요. 기본계획은. 아주 간단해요. 광역이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해야 되고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당연히 광역이 우선합니다. 수립 승인 절차 첫 번째 수립자인데 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에 대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자기 관할구에 대해서 수립을 합니다. 근데 끝맺으면 수립하여야 한다죠. 다만 다음 시군은 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가 맞는 말이요. 반드시 수립한다. 이런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5. 시장, 군수는 관할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5인데 시장, 군수는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그거는 X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 잘 하시고 그래서 밑에 박스는 암기하죠. 자,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어디냐?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제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되는 시군.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죠. 전부에 대해서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암기해야 문제 풀립니다. 암기해야 되고요. 자, 기초조사에 관한 사인데 기초조사는 수립자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니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인구, 경제, 사회문화 등등등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것은 기초조사 항목이 뭐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이한다냐 할 수 있다냐 하이한다. 그리고 생략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니까 생략 안 된다. 두 가지 끝맺음이 하이한다. 생략 안 돼. 생략 안 돼. 그리고 조사 항목에는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되는데 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이 포함된다. 무슨 얘기냐? 광역에 없는 것 두 가지가 추가됐다. 광역에는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 없는데 기본계획은 두 가지가 추가된다는 얘기고 그 대신 그 두 가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질문 하나 툭 던져서 이러이러하면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러이러하면 시험에서는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생략할 수 있냐를 물었어요. 기초조사는 생략이 안 되지만 조사 항목에 있는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죠.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5년 내에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또 할 때 그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주민의 의견 정치인데 주민의 의견 정치 자 묻는 건 첫 번째 공청회냐 공람이냐 공청회냐 공람 그러니까 첫 번째 공청회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문가가 있냐 없냐 공청회 회의는 전문가니까 두 번째 전문가가 있다. 세 번째 생략이 되냐 안 되냐 생략 안 된다. 묻는 건 딱 세 가지. 첫 번째가 공청회고 두 번째 전문가 있고 세 번째 생략이 안 된다. 생략사항이 없습니다. 관리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자꾸 묻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방의인데 지방의는 항상 자기 지방 딴 데 가면 안 돼요. 군수 가면 군의회, 시장은 시의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지, 시장 우수는 관할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러면 지방에는 30일 내 의견 제시입니다. 자기 지방이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자, 이번 승인 절차에 관한 사인데 승인은 결정이죠.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순서 먼저 잡고 심의가 나중이다. 순서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 승인인데 그 3번 승인에서 겉절도 답이 나와요. 1번이 중요하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가 수립했으면 직접 확정합니다. 직접 확정. 국장 승인 안 받습니다. 그게 답으로 아주 잘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직접 협의하고 심의해서 확정합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그 부분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고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공고하는데 며칠 이 기간을 물어보니까 광역과 기본계획은 30일, 관리계획은 없다. 그래서 물어요. 광역 기본계획은 열람기일이 30일 이상이고 관리계획은 기간이 없습니다. 넘겨보면 기본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기본계획은 이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합니다. 5년마다 재검토 정비. 그리고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거기까지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그런 내용 중에서 좀 빠진 게 있다 그러면 밑에 문제 보면 문제에서 보완을 다 해놨어요. 문제 13번 봐요. 13번. 시장 우선은 필요시 인접시군의 전부 일부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놨으니까 문제는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답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 전화번호로 찍어서 보내주면 즉답합니다. 즉답. 거기까지가 기본계획이고요. 자, 2번 관리계획입니다. 자, 관리계획 의미 성격입니다. 관리계획은 절대 함정 않습니다. 하나의 도시 개발, 정비, 보존 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두 번째, 공용 제한 중 계획 제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속적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니까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 내용 6개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요. 문제가, 시험 문제가, 이거 작년에 한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 내기는 약간 어려워요.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암기는 해야 됩니다. 문제가 기본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말 잘못했네요.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뜻이요. 관리계획의 내용은 전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니까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 이 말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아닌 것 이것은 같은 뜻이다라는 거 알고요. 1번이 용도 지역적 지정 변경, 2번 개발 정적, 시가 조정적, 수산 정보격, 도시 제한 공격 지정 변경, 3번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4번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5번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6번 입지구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구제 최소구역 계획. 그건 암기돼 있어라 믿고요. 옆에 3번 이제 수립 승인 절차입니다. 수립, 입안 그리고 결정 절차죠. 먼저 1번 기준 계획인데, 항상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이 상위 하위 물어본다 그러면 제일 뭐가 있습니까 하면 국가계획, 이건 국가계획.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떻게 구분해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러고 구분하니까 이거는 좀 말해야죠. 항상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부적합하더라도 상위 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나오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내용이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기본계획하고 광역입니다. 광역에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해야 되고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때는 광역이 우선한다. 세 번째는 이해가 나오지. 얘가 여기 나오는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과 어디에 광역에 적합해야 된다. 부적합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거 알아놓고 여기 있는 도시계획이 하나의 도시에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때 도시계획이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의 도시에서 토지를 이용한다, 개발한다, 보존한다. 도시계획에 적합해라. 도시계획이 기준이 되는 계획이고, 여기 있는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서 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주택, 수도, 하수도 모든 면에 대한 방향 제시하니까 무슨 계획이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자기 도시에 대한 하나의 도시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에 맞아야 된다. 이런 관계는 이해해야 되고. 자, 지금 1번이 그 얘기죠.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관계에 부합해야 되며 부적합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효하다. 2번 도시관리 위반할 때 도시관리 도서와 보호자는 계획 설명서를 만듭니다. 관리계획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에 그리고 서류 꾸민다 이런 뜻이고. 2번 이제 위반죄에 관한 사인데 도시관리 위반은 가로 안에 주민의 쓰죠. 주민은 절대 위반할 수가 없다. 조심해야 돼요. 주민의 위반권자가 안 됩니다.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정,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 위반하여한다. 근데 이게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치면 시정원수가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정해줍니다. 거기까지가 원칙. 예외 국장, 회장, 도의사는 위반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3번 위반자입니다.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올해는 위반 제한을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때는 도시관리 도서하고 보호자는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는데 우리 시험 볼 때 문제 할 때 첨부 서류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그랬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첨부한다. 무슨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할 때 또는 뭐 공고할 때, 고시할 때 이런저런 서류 첨부한다. 첨부 서류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사항에 세 가지 있죠. 주, 기, 지, 산 암기하죠.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인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때는 동의 필요합니다. 동의. 국공유를 제외한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받고 암기해야 돼요. 5분의 4 이상 동의. 니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관리 위반자 얘는 국공유를 제외한 3분의 2. 대거 산업유통도 마찬가지로 국공유를 제외한 3분의 2. 그 숫자 반드시 암기하시고 어디 나올 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는 첫 번째 대상지역의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 두 번째 대상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일 것. 숫자 암기하고 만 이상 3만 미만. 두 번째 그 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고. 세 번째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되고. 네 번째 과도한 개발행위 방지해서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네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산업유통 면적이 만 이상 3만 미만.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전체 면적의 계획관리가 50% 이상일 것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4번 결과 통보죠. 위반 제한받았으면 제한일로부터 40일 결과 통보하되 부득이하면 1에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면 75일이 된다 이 얘기고 비용 부담은 제한자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답니다.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번 수립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 도서, 계획서면 작성기준. 공법에서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 무슨 계획의 작성기준, 뭐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 관리계획 수립기준, 광역 수립기준. 100% 국장이 정한다. 100% 국장이 정한다. 의심하면 안 되고. 5번 이제 기초조사에 관한 사인데 광역 절차를 준용합니다. 기초조사는 광역 절차를 준용한다. 조사 측량 하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위반하면 위법하다. 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법에 어긋난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조사 항목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치하서 분석을 포함합니다. 세 가지 포함하되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치하서 분석 생략성이 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하죠.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재치하서 분석 생략성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죠. 그러니까 지문 하나 쓰면 무조건 있다고. 지문 하나. 주거지역에서 도시관리 위반할 때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고. 한 문제 나오면 적성평가 생략사항이다 아닌 것은 그게 나오면 888로 풀고 지문 하나 나오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아직도 888이 뭡니까? 질문하는 분들은 지금은 연습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888 의미 모르면 그냥 본인이 아는 대로 해야 되고 아는 분들은 888로 가야 되고.
2번 의견 청취입니다. 6번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 왜 하는가 그랬었죠. 의견 청취는 도시관리계의 구속적 계획이니까 결정되면 개인들의 직접적인 재산권에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권리구제 중에서 가장 좋은 권리구제가 이겁니다. 이해관계 내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의견 청취 절차가 첫 번째 공남이냐 공태이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공남이다. 공남이니까 두 번째 전문가가 있냐 없냐 전문가가 없다. 세 번째 생략이 되냐 안 되냐 생략이 된다. 핵심은 세 가지 그렇게. 첫 번째 공청회가 아니고 공남이다. 14일 이상 열람하고 열람기한 만료 유실통 뭐 이런 숫자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고 첫 번째 공남이다. 공남이니까 누가 없다. 전문가가 없다. 생략성이 있다 없다. 생략상 있다 많다. 하나 투 던지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로 가야 돼. 그 중간에 2번 보면 판례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고 위반 결정된 도시관리는 위법하다. 이때 이 법은 명백 중대한 위법이니까 당연 무효다. 그게 판례예요. 법에서 하락했는 걸 안 했으니까 법에 어긋난다. 위법하다 그런 얘기고 판례는 당연 무효라고 했다 이런 얘기고. 넘겨보면 2번입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즉 도시관리 위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된다. 대통령령 딱 세 가지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세 가지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근데 위에 보면은 지방의 의견 청취,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청취해야 된다. 뒤에 생략사항이 많다 있죠. 생략사항이 많다. 생략사항이 많다 이러고 가는데 문제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것도 준비 방법을 알아야죠. 항상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지방의 의견 청취세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광역시설, 기반시설. 처음 문제에서 자 의견 청취할 때는 여태까지 기초문제 분석해봐요. 의견 청취할 때는 그 중에 하나를 써놓고 의견 청취합니까? 물어봤지.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의견 청취합니까?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 위반할 때 의견 청취한다 이러고 나오면 의심하지 말고 O 100%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주가 이거 위반할 때 지방이 의견 청취한다 무조건 O입니다. O. 근데 이것들 중에서 단 해가지고 단 이게 지금 세 개처럼 보이지만 세분하면은 수백 개 됩니다. 수백 개. 세분하면 수백 개 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쫙 해가지고 수십 개 써놓고 수십 개 넣고 이게 수백 개 되니까 수십 개 써놓고 이건 어쩐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생략.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 또 이게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자 이거 위반할 때 의견 청취 안 한다 이러고 나오면 오냐 수냐 이것도 옵니다. 의견 청취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거 써놓고만 물어봅니다. 이거 위반할 때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거 위반할 때 의견 청취 안 한다 그때는 여기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했을 때 문제 푸는 방법 배우려고 했지 말고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풀 줄 안다고. 문제 만들 때 의견 청취한다라고 만들 때 어쩐다고 하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 의견 청취 안 한다 그럴 때는 안 하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 이렇게 문제 만든다는 그 자체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 문제 풉니다. 생략상이 나오면 실력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수십 개 되는 걸 무슨 수로 암기하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출제자들은 생략상이 수십 개 되는데 여기 없는 거 찾아서 낸답니까? 말도 안 돼요. 여기 없는 게 뭐가 없는지 자기네가 어떻게 하냐고. 법 조문에 있는 거 골라가지고 물어봐요. 문제는 그렇게 내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3번 협의입니다. 7번 협의. 협의와 번호만은 누굽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며칠 내 대답하고 30일. 내용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심의 보지 말고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중요한 건 공동심의입니다. 공동심의.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공동심의. 그게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만 암기하죠.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만 공동심의입니다.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공동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협의심의 생략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방상 기밀, 경미한 사항 변경. 똑같은 논리요. 경미가 수십 개 돼요. 수십 개. 하나 툭 던져서 이거 위반할 때 협의심이 생략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답니다. 있다.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설령 없는 거 써놓고 물어봐도 여러분은 해결 못해요. 저도 해결 못해요. 법조문 들고 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찌해야 돼요? 있다고 믿어야 돼요.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고시인데 결정고시 모르면 기본 두 문제 틀립니다. 이거 끝까지 농지법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도시관리계획은 동그라미 1, 2, 3, 4 그 법에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에서 신청받아 결정한다. 두 번째, 대도시는 대도시장 직접 결정한다. 세 번째,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변경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네 번째, 국장만 한다. 암기하죠. 국장만 한다. 첫 번째, 국장 위반한 거 개발자원격, 시가조정격, 수산자원 보호격. 수산자원은 회장이고 다시 국장 위반한 거 개발자원격, 시가와 조정격은 시도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격. 그리고 입지기재 최소격. 그 네 가지는 국장만 결정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수산자원 보호격은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나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밑에 박스 두 번째 이제 다른 각도에서 자 도시관리계 1번이 용도 지역지구인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세분 해제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합니다. 작년 시험이 그거 아닙니까? 용도 지구의 변경도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당연하지. 용도 지정하든 변경하든 세분하든 지구를 지정하든 변경하든 세분하든 해제하든 도시관리계 결정인데 누가 하냐? 물어보면 국장, 시도, 대도시가 한다. 두 번째 용도구역은 용도구역 지정하고 변경 해제요. 개발정격 지정 변경 해제는 누구요? 국장. 시가조정격은 누구요? 시도에서 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 수산자원보호격은 해양수산부장관이고 도시정공격은 시도 대도시고 입지규제는 국장이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해요? 그러면 국장, 시도, 대도시.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여기서 시험에 안 나와요. 볼 필요가 없어요. 5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입니다. 암기 잘 해야 됩니다. 자, 10번 열람에 관한 사항인데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열람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열람 기간이 별도 없다는 것. 광역과 기본계획은 30일 이상이지만 관리계획은 열람 기간이 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효과에 관한 사항인데 효력 발생 1번 지형되면 고시 한날 이거 1번 자꾸 강조하는데 시험 문제가 도시관리계 결정은 지형도면에 고시 한날에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면 90%는 속는다고 속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 표시하고 속으면 안 돼요. 지형도면에 고시 한날 분명 속습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2번 기득권 뭐죠?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적법하게 그 말은 다른 법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허가를 받아서 착수한 자 신고해라 신고하고 착수한 자죠. 그래서 도시관리계 결정 당시 착수한 사업은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또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시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 결정되며 그것은 3개월 내에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신경 써야 돼요. 시가 조정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그냥 한다? 그러면 안 되고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 재검토 정비도 5년이죠. 5년마다 재검토 정비인데 이 재검토 정비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총 7개에서 7개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은 5개 있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획 1년마다 재검토는 1년이니까 하나 있고 특이관리고 그럼 6개잖아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재검토 안 하는데 자꾸 재검토하냐 물어봐요. 다른 데는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광역도시계획 재검토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문제 푸시고 넘김 3번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자 1번 용도 지역 그러면 평소에 했듯이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지역 하나 둘 셋 하나 잘 쓰고 잘 살자죠. 즉 토지의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문의 증진. 둘 중복 안돼. 셋 관리계 결정. 함정 세 개를 딱딱딱 찾으라고. 경제적 효율적인 공공문의 증진 그러면 지역은 중복 안돼. 그리고 도시 관리계 결정입니다. 지역의 종류 및 지정 목적인데 용도 지역은 법률에서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단순하지만 이 목적부터가 시험 문제입니다. 인구와 사람이 밀집될까 밀집해서 하는데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 다음 중 무엇이라는가?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지역이요? 무슨 지역? 이거를 묻는 것이지 말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징만 딱딱딱 잡고 있습니다. 인구와 사람이 밀집될까 밀집해서 하는데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지역. 단독 양호 1종 전종, 공동 양호 2종 전종. 저층 편리 1종 일반주거, 중층 편리 2종 일반주거, 중고층 편리 3종 일반주거. 저층이라 하면 몇 층이야? 4층이야. 4층이 하니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층이 하니까 아파트는 기본 5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일종 일반주거에서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5층까지. 그거 기억해야 돼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일종 일반주거에서 5층까지 할 수 있다고. 준주거는 주거 기능 위주로 이를 저는 상업 업무 기능을 포함하는 게 준주거입니다. 상업적인 4개죠. 심심, 토심, 부도심 그러면 중심상업, 일반적인 그러면 일반상업, 근린지에서 근린상업, 도시안적과 유통기능정지 유통상업. 안 읽어도 그 정도는 알게 돼요. 공업지역입니다. 중하 공해성공장을 수행한다. 전용공업. 환경제약은 공업배치 얘가 일반공업.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그러면 준공업. 녹지입니다. 녹지공간 보존한다. 보존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위반한다. 생산녹지. 자, 녹지공간 보존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러면 자연녹지. 두 번째 관리지역입니다. 도시, 농림,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게 관리지역입니다. 도시도 나오고 농림도 나오고 자연환경 셋 다 나오죠. 도시, 농림,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편입 예상 그러면 계획관리. 쭉 가다가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 곤란 그러면 생산관리. 쭉 가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에서 관리 곤란 그러면 보전관리. 함정 쓰는 게 아니니까 특징만 잡으면 된다요. 그 다음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의 농업지능자, 산지관리 보존산지 등으로 농림법의 지능과 산림보존 필요한 지역은 뭐냐?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목적은 이건 알아야 되고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입니다. 거기까지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인데 용도 지정 변경 세분 절차도 똑같습니다.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 관리계 결정. 단순하지만 그런 게 시험 문제라고. 용도지역 지정하든 변경하든 세분하든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 관리계 결정하는데 예외 있죠. 예외가 중요합니다.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에 특례해가지고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특례는 예외죠.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가 같을 때 매립 준공인가일에 이웃 용도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두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가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한다. 첫 번째는 매립 목적이 같다.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 지정된 것을 본다. 그 대신 고신해라. 두 번째는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다르다. 둘 이상 용도지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특례 인정이 안 되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용도지 지정해야 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도시지역의 결정곳을 본다. 6개 있죠. 첫 번째 도시에 연접한 항만경. 그냥 항만경 말고 도시에 연접된 항만경. 두 번째, 도시에 연접된 어항구역.
세 번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네 번째, 택지개발지구. 다섯 번째,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여섯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인데 도시개발구역은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게 잘 나와요. 그래서 1번 항만구역, 어항구역의 함정은 뭐냐? 도시에 연접한 그 말이 있어야지 그 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산업단지 그러지 말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명칭 제대로 쓰라는 얘기고, 그냥 산업단지 그러면 안 되고 농공단지 그래서도 안 되고, 택지개발지구는 함정이 없고요. 전원개발 사업구 예정구역,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 예정 그러하지 않는다. 근데 걔는 함정 나온 적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6번 잘 나오고 함정도 잘 쓰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는데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럼 밑에 보면 이제 위구역 등이 해제되면 지금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 전원개발 들과 위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정전으로 환원합니다. 용도지역은 정전으로 환원하되 공사 완료로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는다. 작년 시험은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용도구역 등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정전으로 환원한다. 단 공사 완료로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는다. 환원 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득권 인정이니까. 환원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갔습니다. 관리지역에서 특례해가지고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적 지정고시하면 농림적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또 관리지역에서 보존산지 지정고시하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농림 또는 잔영의 보존지역에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잘 나와요. 관리지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했다.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 결정고시. 관리지역 보존산지 지정고시했다. 고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잔영의 보존지역에 결정고시로 본다. 4번 용도지역 지정효과입니다. 행위자인데 용도적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21 용도지역을 딱 지정하고 건축물 종류는 총 몇 가지고 21가지고 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행위자라니까 건축자이죠. 건축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근데 14개 지역은 이것만 허용한다. 7개 지역은 이것만 금지한다.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7개죠. 이것만 금지한다. 그 지역이 지금은 암기되어 있어야 돼. 무슨 지역이요? 준주거죠. 그리고 상업지역 4개. 그리고 중공업. 그리고 계획관리 해가지고 7개요. 준주거, 상업, 중공업, 계획관리는 이것만 금지. 그것 빼고 다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의 건표인데 건표율은 건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암기해야지 이해가 아닙니다. 주거지역은 5, 6, 6, 5, 7, 상업지역 9, 8, 8, 7, 공업지역 7, 7, 7, 녹지 2, 2, 2, 관리 4, 2, 2, 농림자연경 2, 2. 성장관리방에 수립된 자연녹지 30이야. 성장관리에 수립된 생산녹지 30이야. 생산관리죠. 생산관리 30이야. 성장관리에 수립된 계획관리는 50이야. 거기까지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용적률입니다.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암기지 이해가 아닙니다. 주거지역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지역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이 300, 300, 400. 녹지가 80, 100, 100. 관리가 100, 80, 80. 농림자연경 80, 80. 암기하시고 성장관리부에 수립된 계획관리는 125 이하. 그까지 암기해놓고 4번 기타의 행위자를 가지고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서는 다음 법률 일부죠.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 적용 안 한다. 첫 번째 도로법 일부 접도구역 적용 안 한다. 그 말은 도시지역 안에다는 접도구역을 지정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농지법 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 안 합니다.
단 녹지 정하는 농지로서 도시계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그러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도시재 간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은 안 받습니다. 단 녹지재 간의 농지로서 도시계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된다 이 뜻이고요. 2번 용도지의 미지정 미서분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자, 용도지의 미지정된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도를 제한은 자연환경 보존책을 적용하고 두 번째 도시나 관리가 미세분됐다. 도시적이 미세분됐다.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도를 제한은 보존 녹지적을 따르고 관리지역이 미세분 지정된 경우는 보존 관리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도를 제한을 따릅니다. 단순하지만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용도지역이 미지정, 자연환경 보존적, 도시가 미세분, 보존 녹지, 관리가 미세분, 보존 관리 따릅니다. 거기까지가 지역입니다. 지역. 그 다음 넘기면 이제 4번 지구하고 구역입니다. 지구. 자, 이제 지구가 딱 나오면 지역 다음에 나오는 게 지구니까 지구 그러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중복 가능, 관리계 결정. 세 가지.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 관리계 결정입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용도지구의 종류야 경미보시계 고치 방방터 뭐 믿고 넘어가야 되고 용도지구를 세분하는 거 대통령령에서 국장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세분했다. 경관적으로는 자수시 자연경관 수분관 시간인가 미관적으로는 중역일 중심지역 사람 일반 보존지구는 역중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 생태계 시설보지구는 학공 항공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개발지능지구는 주, 산, 관, 복 등 주거, 산업유통, 관광형, 복합, 특정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 집단취락 방제는 시가지 방제, 자연방제인데 점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역사문화 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출발은 똑같이 문화재 쭉 가면은 하나는 미관유지고 하나는 보호보존이고 문화재 미관유지면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재 보호보존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입니다. 그 다음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인데 최고고도지구는 최고한도를 정하고 최저고도지구는 최저한도를 정합니다. 최저가 높게 간다. 높게. 자연취락,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제 취락정비가 자연취락. 개발 제한간의 취락 정비는 집단 취락. 자, 시가지 방제.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한다. 이게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는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한다. 그러면 자연 방제. 그렇게 해가지고 경미, 보시계, 고치, 방, 것까지 세분하는 것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살 수 있고 이제 맨 밑에 보면 시도, 대도시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그게 경미특입니다. 경과, 미가는 세분되는데 또 세분하니까 추가 세분하고 특정은 세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세분하니까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를 세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경미특 암기해야 돼요. 경미특 암기해야 되고 3번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시도, 대도시장은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같은 재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을 방제지구 지정하여야 한다. 시도, 대도시장은 최근 10년 내 똑같은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방제지구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용도 지구 안의 건축자입니다. 지구 안의 건축자는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입니다.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있냐? 6개 있으니까 암기하죠. 첫 번째 방화지구는 건축법. 뭐라겠습니까? 축하 공연.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제로 축하 공연. 두 번째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은 최고한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저고도지구는 내려가면 안 돼요. 도시관리계획은 최저한데 미달해서는 안 된다. 공항기술보지구 항공법이고 집단취락은 개특법이고 자연취락은 대통령령 국계법 시행령 대통령이고 개발진흥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 개발계획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이제 조례인데 주의할 것은 보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보존지구 뺀 나머지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없다. 그 구분 잘 이해하죠. 그 다음 이제 2번이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그러면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그러니까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합니다.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여기서는 중복을 안 묻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딱 4개 잡으면 4개. 개발제한구역은 4개. 첫 번째, 국방이 아니고 국장.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 결정 지정할 수 있다. 그 첫 번째요. 두 번째,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또 행위 제한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정해놓은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개특법이다. 개특법 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묻는 게 4가지 묻는다고. 첫 번째가 국장이 도시관리계 결정할 수 있다. O입니까? O. 두 번째,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할 때 지정하기 뭐냐? 개발제한구역.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행위 제한이나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럼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만든 법이 뭐냐 물어보면 개특법이다.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 정 첫 번째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 그러면 국장이 도시관리계 결정하고 시가 조정구역은 이거죠. 도시지역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한다. 우리 시험은 그 일정 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죠. 우리 시험은 일정 기간 몇 년이냐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계 결정 국장, 시도죠. 국장, 시도가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한다. 그러면서 시가 유보기간 만료 다음날 효력상시 다음날 실효되면 반드시 실효고시 합니다. 실효고시 안 해도 다음날 실효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 조정구역 행위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방금 전에 개발제한구역 행위제는 따로 법을 정한다. 그 법이 뭐냐? 개특법. 그럼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시가 조정구역 행위제는 어떻게 하냐? 국토계획법. 시험 범위니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행위. 무슨 행위?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2가지 어떻게 나온다?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다. 시가 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어려워요.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것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허용. 아주 까다롭다는 얘기죠. 국방성의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한 것만 허용.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시가 조정구역은 민간이 제한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시가 조정구역에서 민간이 제한한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서 국장이 인정한 것만 허용. 그만큼 규제가 까다롭다. 비도시계획 사업은 법정된 행위, 법에 정해진 행위만 허가받아 가능하다. 법정된 행위에 뭐가 있는가? 첫 번째, 만능, 주민생업, 문화재, 지하자원. 또 만능은 뭐냐? 만능, 공용, 공공용, 국방, 군사 그런 게 만능이요. 주민생업은 그 시가 조정구역 대부분 농사집 농사 꼭 농업이 아니고 1차 산업, 농업, 임업, 어업, 수산업, 1차 산업 가공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된다는 얘기고 문화재 관련, 지하재원 관련 되는데 대기는 되는데 어쩐다고? 허가받아 가능하다.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그 말이 중요해요.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뭔가 한다 그러면 허가 받아서 하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 묻는 게 1번 시도 대도시의 도시를 결정한다. 그러면 그렇다. 2번 도시지 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게 뭐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 행위 제한 등 관리의 필요한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렇다. 4번 그 법이 뭐냐 물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게 4가지가 있고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두 번째 수산자의 보호 육상에서 필요한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를 대상으로 공유수면만 대상으로 그러지 말라고 인접 토지를 포함해서 세 번째 행위자는 수산업법 이러면 안 되고 수산자원관리법 법명칭 잡아야 돼요. 5번 입지규제 최소규인데 올해는 입지규제 최소규의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 국장이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국장이 도시걸 결정. 왜 지정하냐?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용을 등지니까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자. 기존에 있던 주상공, 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이게 대려 도시개발을 저해한다. 저해. 주거지역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열악하면 뭐 해야 되는데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이니까 또 뭐 지어야 돼요? 주택 지어야 돼요. 분양이 안 되면 어쩌죠? 어쩌면 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고 주거기름 하지 말고 주거지역에다 복합적인 토지용 그러니까 상업도 위락도 판매도 업무도 관광도 복합적으로 해야만 개발이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게 입지규제 최소규. 기존의 주, 상, 공 틀을 한 방에 깨는 게 입지규제 최소규입니다. 국장이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그 지역이 많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적 그리고 니은은 좀 주의하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에서 몇 킬로 이내? 1km 이내, 1km 이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개발이 획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요. 5층 지을 지역에다가 20층도 짓는다고. 건폐율 용적률이 엄청 높게 가니까. 그러면 5층 지을 지역에다 20층 지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폭이 좁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공원이 부족하고 어찌하죠? 만들어야죠. 돈은 누가 내고 그게 이거입니다. 돈은 누가 내고 그거야. 이익 받은 자가 내야지 이익 받은 자가. 그래서 시도, 시군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에서 개발사업, 개발 행위하는 자에 대해서 기반 확보에서 필요한 부지, 설치 및 전부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그 대신 부담하더라도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말아야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역에서 평당 땅값이 100원인데 500원이 됐다. 얼마 벌었냐? 400원 벌었다. 평당 400원 초과했는데 평당 700원씩 내라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3번 협의. 자, 생각이요.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은 협의 요청받은 며칠? 30일. 입지기준은 조속하라고 10일. 의제된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 20일. 건축법만 15일. 암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10일이고 중요고 그 다음에 입지기준 최소경은 누가 정했어요? 국장. 결정 누가요? 국장. 변경 누가요? 국장.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근데 경미한 변경이면 시도. 경미한 변경 시도. 얼마가 경미냐? 면적의 10% 이내.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 5번 무슨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100% 국장이 정한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에서 배제되는 거 주, 부, 복대, 미대, 주, 부. 주가 뭡니까? 주택이 배지. 부, 부술전 설치. 복대는 복리시설 부대에서 설치 기준. 미대가 미술작품 설치 대지 조성 기준은 배제 적용하지 않는다. 주부, 복대, 미대. 암기해야 돼, 암기. 거기까지가 용도 구역입니다. 5번 기타 행위 얘는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